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느새 10월인데요. 전염병이 시작할 때 입대했던 장병들이 어느새 전역을 하고 있다고 하니 정말 시간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름도 다 끝난 기념으로 실화라서 더 무서웠던 괴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귀신 씌인 기차입니다. 2002년 5월 1일 여수발 서울행 162호 새마을호가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수를 출발한 지 40분 만에 여수 율촌역 부근 건널목에서 81살 이모씨가 기차에 치이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사고를 수습하고 기관사를 바꾼 후 다시 출발한 기차는 또 1시간 후에 전북 완주군 산내역 구내에서 철길을 건너던 72살 강모씨를 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고를 수습하고 기관사를 바꾼 후에 다시 출발한 기차는 또 40분 후에 익산시 함여읍 건널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9살 구모씨를 치어버립니다. 이렇게 3명의 노인분들이 한 기차와 사고가 난 건데요. 몇몇 승객들은 너무 무서워하다가 익산역에서 중도 하차하고 환불을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철도청에서는 즉시 사고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기관사 3명 모두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노인은 건널목에서 나오는 경고음을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심지어 세 번째 노인은 건널목 관리원이 제지를 하는데도 뿌리치고 넘어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하고, 두 번째 노인은 철길 건너 과수원에 가려고 역 구내를 무단 침입하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숨진 노인들은 철길을 무단 횡단했기 때문에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지만 철도청에서는 유족들에게 장례비를 지급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가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자 사람들은 새마을호에 저승사자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모두 무엇인가에 홀린 듯 건널목이나 철길로 빨려 들어가서는 한 기차에 3명이나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날 확률은 정말 낮을 텐데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다음은 귀신이 쫓아온다며 아파트 난간에서 떨어진 30대 여성입니다. 2012년 일인데요. 새벽 4시 55분에 14층에 살던 이 여성은 4층으로 내려와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쫓기고 있으니 살려달라면서 소란을 피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웅성거리던 도중 말릴 틈도 없이 복도 난간을 넘어 뛰어내렸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그녀는 전날 오후 2시에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 여성을 찾아가서는 베란다에 귀신이 기다리고 있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귀신에 관해 모든 걸 얘기하겠다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옷까지까지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웃은 그녀를 안심시키고 집에 데려다 줬지만 다음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요. 뉴스에는 알코올 중독의 공황장애 때문이라고 나와있긴 했지만 여기에 나와있는 댓글들은 좀 무서웠는데, 저 여자의 입장을 상상해보니 집에 들어갔는데 베란다에 누군가 서있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날 신경 쓰지도 않아서 술이 아니면 못 견딜 것 같고 술을 마시고 모른 척 자려고 했더니 천천히 걸어서 나에게 다가온다는 글과 공포 영화에서 보던 상황과 같다며 본인은 귀신 때문에 미치겠는데 주변인들이 알코올 중독에 공황장애 취급하는 상황이 정말 무서웠을 것 같다는 댓글, 술 때문에 공황이 온 게 아니라 공포를 이겨내려 술에 의지한 건 아닐까 하는 댓글이 배플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현병 사건입니다. 조현병 환자가 인터넷에 쓰는 글은 종종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네이트판에 친구가 너무 무섭다면서 글을 썼는데 친구들과 대학교 근처에서 4명이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친구가 잠을 잘 때 이상한 말들을 속삭인다며 영화에서 보던 라틴어 같은 단어들을 아웃사이더보다 빠르게 속삭인다고 씁니다. 처음엔 그냥 잠버릇이 좀 있구나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귀에 대고 속삭인다고까지 하는데요. 2층 침대가 2개고 친구가 위에서 자는데 자다가 보니 친구가 옆에 와서 속삭인 듯 말한다며 친구한테 몇 번이나 말해봤지만 진짜 자신이 그랬는지 기억을 못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녹음기를 켜고 자면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안 한다며 글을 마무리 짓는데요. 조현병 초기 증상이 바로 내 귀에 누군가가 속삭이거나 중얼거리는 게 들린다는 게 배플이었는데, 이렇게 조현병에 걸리면 망상과 환각 등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2013년 오늘의 유머 커뮤니티에는 저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본인이 사정상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가게가 망해서 안 좋은 상태에서 고시원 원장과 함께 술도 먹고 나이트도 가면서 친해졌는데 또 술을 먹던 중 원장이 이제 글쓴이를 못 믿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자는데 몸이 매우 간지러워졌다고 하는데요. 원장한테 몸이 간지럽다고 이야기를 해도 원장은 그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넘겼고, 이부자리 옆에 보니 날파리 애벌레 껍데기 3개가 있길래 바로 다른 입실자를 의심하여 원장한테 몇 호 아저씨가 본인을 죽이려고 벌레를
몰래 창문에다가 던져 넣은 것 같다고 문의하니 원장은 원래 먹을 게 있다면 그런 게 생긴다며 예민해서 그렇다며 또 넘겼다고 합니다. 결국 글쓴이는 누군가가 본인을 해코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 무서워서 고시원을 나가겠다고 전화를 했고, 원장은 또 글쓴이가 예민해서 그렇다고 했다는데요. 그렇게 다른 고시원으로 이동을 하고 다시 와서 이불 베개를 보니 날파리 애벌레가 베개에 하나, 이불에 2개가 있었다며 범인은 원장이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저씨는 전직 소방관이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치료법이 없냐며 CT나 MRI로도 날파리를 발견 못하냐는 질문까지 하는데요. 사람들이 필히 정신과를 가봐야 할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댓글들을 남겼었는데, 얼마 있지 않아 제가 지금 경찰 25시 보고 있는데요 라는 글이 또 올라옵니다. 경찰 25시 시한폭탄 편에서 고시원에 불을 지른 사람이 나왔고, 경찰이 왜 불질렀냐고 물어보니까 어느 날부터 몸이 너무 간지러웠고 원장이 자신의 방에 벌레를 넣은 것 같아서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진짜로 방송 장면을 보면 몸이 한두 달 전부터 간지러운데 원장이 자는 옆방에 불 질러야지 그것만 생각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느 순간 원장이 전직 소방관이라며 횡설수설하는 모습까지 글을 썼던 그분이었습니다. 다음은 가발 사건입니다. 10년 전 사건인데요. DC의 베라 대장이라는 분이 밤 11시쯤에 니들 귀신 믿냐? 라는 글을 올립니다. 온 가족이 한 번도 가위를 거의 눌린 적이 없었는데 어제 본인뿐만 아니라 누나, 엄마 모두가 함께 가위를 눌렸다면서 잠자기가 무섭다는 글이었는데요. 엄마는 손을 물에 빠뜨려서 고장이 나고 아빠는 인터넷 거래 사기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깔롱이라는 분께서 베라 대장에게 한 가족이 전부 가위에 눌리고 이상한 일이 자꾸 겹쳐서 일어나고 재해가 일어나면 그 집에서 당장 떠나라는 글을 남기는데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새로 사온 물건이나 중고품이 있다면 싹 태워버리라고까지 합니다. 그러자 누나가 임모 가발을 사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다고 하는데요. 깔롱은 지금 당장 가발을 태워버리라고 하였고, 베라 대장은 아파트인데 방에서 계속 계곡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깔롱은 당장 머리카락뿐만 아니라 화장실에 있는 것까지 고무장갑 같은 걸로 잡아서 모으고 고무장갑까지 함께 다 태우라고 하는데요. 베라 대장이 눈물이 고인다면서 글을 썼는데 가발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깔롱은 꼭 찾으라는 댓글을 남기는데요. 깔롱이 본인 이야기를 글로 남겼는데 귀신 얼굴이 바로 코앞에서 덮치는 꿈을 꿨는데 부모님도 그런 악몽을 자주 꾸셨고 2년 후에 또 다른 집으로 이사했더니 그런 악몽은 없어졌지만 특이하게 고요한 밤에 화장실 문이 쾅 닫히거나 방문이 스르르 닫히는 현상 등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5개월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왔더니 아무런 느낌은 없다고 쓰는데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는 꿈에 나와서 창문을 닫지 않으면 귀신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시고 어디 가셨는데 눈을 떠보니 정말로 창문이 열려 있었고, 베라 대장은 지금 심각하니까 빨리 가발을 태워버리라고 씁니다. 하지만 베라 대장은 가발이 없어졌다면서 다시 글을 남기는데요. 베라 대장은 다시 글을 남겼는데 누나랑 엄마가 임진욱이라는 사람이 꿈에서 계속 나온다고 씁니다. 누나는 이걸 듣고 울었다고까지 하는데요. 연락처가 있으면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지만 본인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깔롱은 거절합니다. 결국엔 12시쯤에 이모 집으로 가족이 모두 가기로 하였고 내일 목사님과 집에 가기로 했다는 글을 씁니다. 그러자 깔롱은 내일 아침 9시쯤 넘어서 목사님이랑 집에 가라고 쓰는데요. 목사님이 뭔가를 못 느끼면 절에 가서 스님 같은 분을 데려오라며 낮에는 이동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때 꼭 가발을 찾아서 태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라 대장은 아버지가 뭐가 무섭냐면서 대판 싸우고 혼자 집에 갔다는 글을 다시 씁니다. 깔롱은 당장 말리라고 하였고 다음날 오후 6시에 글이 올라왔는데 본인 방 침대 쪽에서 가발을 찾았는데 원래 긴 생머리였던 가발이 약간 탄 거 비슷하게 되어 있어 손으로 안 만지고 사진만 찍었다고 씁니다. 그리고 뒷산에 가서 태우고 버렸다고 하는데요. 깔롱은 머리카락 남은 걸 찾아보라고 하고 마무리를 짓는데 2시간 전부터 머리가 계속 아프다고 씁니다. 근데 베라 대장은 해당 가발 사진을 DC 미스터리 갤러리에 올렸다고 쓰는데요. 다시 지우러 갔더니 없어져 있었고 깔롱은 왜 찍었냐며 화를 냅니다. 그렇게 베라 대장은 공포만으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면서 사건이 마무리되나 싶었었는데요. 4년이 지난 2015년 베라 대장이 댓글을 남겼는데 이후로 깔롱과 연락은 하고 지냈었는데 지금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며 마무리를 짓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주작일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정말 눈물이 주룩주룩 났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